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문제는 없지만 상속인인 자녀에게 손자나 손녀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방법에 일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 외에 손자녀까지도 상속 포기를 해야지 법률 문제가 종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에 부동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가 다수여서 채권의 변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상속 지식, 이 시간에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과연 상속을 승인해야 될지 또는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결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핵심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포함해서 상속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속 순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러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병행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실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가족 중에 어떠한 순서로 상속인이 정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을 2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은 4순위입니다. 여기에서 직계 비속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를 의미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 존속에 해당하겠습니다.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권이 주어지고 3순위 상속인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존재하면 이러한 직계 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러한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정 승인, 상속 포기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승인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제한 없이 승계하겠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본인의 재산으로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도 물려받지 않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 포기의 의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 승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조회 등을 통해 부모님의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그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승인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상속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상속 포기와 달리 한정 승인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법 지식이 있고 조회나 이런 자료 수집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부동산이 여러 건이고 또 채무도 굉장히 많아서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러한 한정 승인 과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첨부해서 한정 승인을 신고한 다음에 법원에서 이러한 신고를 인용하는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 한정 승인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최고를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점이 상속 포기와 달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좀 번거로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상속 한정 승인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한정 승인 공고를 하는 이유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직접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가 한정 승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이러한 한정 승인을 모르는 채권자들을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문 공고는 안 했다고 해서 한정 승인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러한 승인 공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채권자가 나타나서 채무의 변제를 요청할 때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정 승인 이후에 어떠한 채권자가 나타날지를 대비해서 항상 신문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신문 공고 사실을 제출해야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신문 공고를 한 이후에 남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한편 상속 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무의 승계와는 별도로 본인 단계에서 이 상속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 이때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은 간단하죠. 한정 승인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배당 절차나 이런 문제들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속 재산과 채무 중에 어느 쪽이 많은지 판단이 안 될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당연히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역시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고 부담감을 느낄 때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포기는 상속인 본인 입장에서는 간편합니다. 대신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이 승계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본인은 불편하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속인들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에서 재산 상황과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서 홍길동이 사망했는데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이때 상속인으로 배우자 A, 성년의 아들 B와 딸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통 현실에서는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배우자나 자녀들 중에 누가 한정 승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자녀들의 경우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 문제에 관여되는 걸 원하지 않죠. 이러한 법률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마찬가지로 홍길동이 사망했는데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A와 성년의 아들 그리고 성년의 딸 C가 있는데요. 이때 딸 C에게 아들 D가 있습니다. 이 아들 D는 홍길동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겠죠. 이제 이 손자가 있는 부분이 사례 1과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수인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 B와 C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사례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보고 계시는 사례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딸 C에게는 손자 D가 있습니다. 만약 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 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딸의 자녀인 손자 D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배우자 A가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 상속 문제가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종결이 되기 위해서는 딸의 자녀인 손자 D 역시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문제를 놓치게 되면은 망인의 채무를 손자 D가 승계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딸 C가 한정 승인을 하고 배우자 A와 아들 B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고요. 아니면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한 다음에 딸의 자녀인 손자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지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딸의 배우자인 사위 E는 현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손자 D는 직계 비속으로서 홍길동의 상속인이지만 사위는 아직 홍길동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상속인의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홍길동이 사망했는데 마찬가지로 채무 초과 상태입니다. 이때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도 다수입니다. 또 이 채권자 중에는 극성인 사람도 많고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합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 A와 성년의 아들 B와 C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앞에서 저희가 성년의 아들 B와 C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A가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상속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배우자 A가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례 1번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지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자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한정 승인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알고 있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을 하고 또는 경매를 함으로써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재산이 간단하고 채권자가 소수일 때에는 이러한 변제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만약 부동산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들 간에 변제를 먼저 받겠다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겠죠. 이런 상황 하에서는 한정 승인자가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상속인이 이러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법원에 맡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대해서는 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들이 많아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정 승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상속인 중 1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만 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게 된 경우에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을 하게 되고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상속 사례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요. 이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1인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손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의 부모인 자녀가 한정 승인을 하고 배우자나 나머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상황에서 재산 내역이 복잡하고 또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이러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